전위 측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위 측정 강의 중에 첫 번째 했던 1강에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강의를 진행한 다음에 강의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강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 답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답글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글을 아주 길게 쓰곤 합니다. 이번 질문은 앞의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한 2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마침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질문이었냐 하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위 측정 시 어떻게 배관, 즉 마이너스에서 기준 전극으로 전류가 흐르나요? 일반적인 전기 방식에서 양극이 플러스이고 배관이 마이너스니까 양극에서 배관으로 전해질을 통해 흐른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정도 질문을 하려면 전기 방식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전위 측정 1강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초급 과정 4강과 5강에서 했고 배관에서 기준 전극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급 과정 8강에서는 직접 실험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잠깐 보시죠. 실제로 배관의 전위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배관의 전위가 마이너스 1700mV가 넘어가니까 전류도 1mA가 넘습니다. 계속 배관의 전위를 더 높여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500 정도 되니까 1.5mA가 넘어가죠. 마이너스 3000이 넘으니까 전류도 2mA가 넘습니다. 여기서 전위와 전류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위가 커지면 전류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초급 과정 4강, 5강, 8강에서 기준 전극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 놓았으니까 우선 이 강의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관에서 기준 전극 쪽으로 전류가 왜 흐를 수밖에 없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극과 배관 사이에서 양극이 플러스이고 배관이 마이너스라는 건 숫자가 크고 작다던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안 붙고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희생양극법에서 보면 양극인 마그네슘의 전위가 음극인 배관의 전위보다 훨씬 네거티브하죠. 그런데 왜 마그네슘을 양극이라고 하느냐? 이 내용은 기초이론 9강 에노드와 캐소드 강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700인 마그네슘이 마이너스 700인 배관보다 왜 양극인가를 설명하려면 이 9강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기초이론 9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과 배관을 연결하면 전류가 마그네슘에서 배관으로 흐릅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일단 마그네슘이 양극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양극과 배관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얘기이고 배관과 기준 전극과의 사이에서는 다릅니다. 기준 전극은 양극이 아니고 기준이 되는 전극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은 황산동 기준 전극인데 이 황산동 기준 전극을 기준으로 전위를 측정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안에 구리봉이 들어있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금속의 전위를 측정할 때 구리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온화 경야의 순서가 이렇게 되죠. 전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 수소입니다. 수소를 기준으로 측정한 전위가 표준 전위입니다. 그런데 수소를 들고 다니면서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용하기 편한 대체 기준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 우리는 구리를 대체 전극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 표준 전위보다 조금 더 마이너스 값이 측정이 됩니다. 방식을 하지 않은 철의 자연 전위를 측정했을 때 철의 표준 전위는 마이너스 440mV이지만 황산동 전극을 사용하면 마이너스 700에서 마이너스 800mV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위 측정 값을 얘기할 때 기준 전극을 어떤 걸 사용했는지를 꼭 표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황산동 전극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연 전극도 있는데 만약 아연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방식을 하지 않은 철의 전위는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방식을 하고 있다면
철의 전이가 네거티브 방향으로 분극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전위를 측정한다는 건 두 금속 사이의 전위 차이를 측정하는 거죠. 그럼 두 금속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 전압계가 들어갑니다. 그냥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희생양극법이죠. A가 마그네슘이고 B가 철이라면 두 금속의 전위 차이로 인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압계가 사이에 들어가도 전류는 흐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나는 저항이 거의 없고 하나는 저항이 크다는 겁니다. 전압계에는 10메가옴 정도의 높은 저항이 들어있죠. 그래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를 못하는데 전혀 흐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 흐릅니다. 만약 이 둘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그림이 전위 측정을 하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A 금속은 배관인 철이 되는 것이고 B 금속은 기준 전극인 구리인 겁니다. 이걸 현장에서 전위 측정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전류는 아주 작아서 측정하기도 어려운 0.1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흐르게 되고, 만약 방식을 하고 있어서 배관의 전위가 마이너스 2V 정도 나오고 있다면 이 전류는 배관의 전위에 비례해서 커지지만 이때에는 배관에서 전류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방식에 사용되고 있는 전류의 일부가 기준 전극으로 가는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양극과 배관만으로 방식을 하고 있을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전위 측정을 하려면 양극과 배관이 연결된 상태에서 구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전압계가 함께 들어가지만 이 전압계는 나중에 넣는 걸로 하고 일단 전압계 없이 구리인 전극만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양극과 배관으로 이루어진 회로에 기준 전극인 구리가 병렬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걸 병렬 회로로 보기는 좀 이상하죠. 이 그림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그리면 조금 병렬 회로 같죠? 이 회로와 이 회로는 같은 겁니다. 차이가 없죠? 이렇게 되면 양극에서 배관으로 전류가 흐르는 이런 회로가 하나 있고 양극에서 구리로 전류가 흐르는 회로가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양극과 배관만 있을 때에는 이런 회로였는데 기준 전극이 들어가면서 이런 병렬 회로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이 두 회로를 엄밀하게 보면 사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니까 이 두 회로의 차이를 너무 심각하게 구분하지는 마시고 같다고 보셔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류는 어떻게 흐를까요? 원래 흐르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도 계속 흐르지만 구리가 병렬로 하나 추가된 바람에 원래 전류의 양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의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땅 위에서 전위 측정을 한다면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되겠죠? 회로도로 설명을 하면 원래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병렬 회로가 하나 더 생기면서 원래 경로로 흐르던 전류는 줄어들고 새로 생긴 회로로 나머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전위 측정을 할 때 배관에서 기준 전극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입니다. 방식을 하지 않은 배관만의 전위를 측정하게 되면 실제로 배관에서 기준 전극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방식을 했다면 배관으로 가야 할 전류의 일부가 기준 전극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럼 기준 전극으로 흐르는 이 전류는 크면 안 되겠죠? 전위 측정을 할 때마다 평소보다 방식 전류가 작게 흐르게 되니까 전위가 안 좋은 상태로 측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전위 측정을 할 때에는 여기에 전압계가 들어가게 되고 전압계에는 10메가옴이라는 큰 저항이 들어있어서 기준 전극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아주 작게 흐르도록 해줍니다. 저항이 큰 테스터기가 좋은 테스터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저항이 커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한 이 내용은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요.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의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이스 CP2 6장 앞부분에 전위 측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물 전해질 전위는 회로의 병렬로 연결된 전압계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 측정은 외부 회로 저항이 높다. 전위 측정의 외부 회로 저항이 높다는 건
전위 측정 2강과 3강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기준 전극이 땅과 접촉하는 부분에 저항이 있고 터미널에도 저항이 생길 수가 있죠. 이 저항의 영향을 작게 받기 위해서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커야 된다고 했었죠.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 저항이 큰 전압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커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구조물로부터의 너무 많은 전류가 션팅되어 부정확한 측정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전기 방식에서 션팅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전류가 방향을 바꾸는 걸 션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위 측정의 경우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흘러야 할 전류가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압계의 저항이 커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의는 어렵기도 하지만 처음 듣는 내용일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전기 방식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이해도 잘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몰랐던 다른 내용들까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전위 측정에 대한 강의는 이번 강의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전류 측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